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 10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특강을 무료로 오픈합니다. 소중하게 마련된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도주 발굴 비법을 전수하는 자리로 준비했는데요. 프리미엄 특강 일정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각 기수당 20명만 수강 가능한 만큼 빠르게 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를 비롯해 매일경제TV, 머니투데이 방송, SBS 비지 등 경제TV 1등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프리미엄 무료 특강과 함께 시청자들의 2024년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확실한 거는요, 달라진 거는 삼성전자가 기준이 아니고 하이닉스가 기준이에요. 달라졌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HBM에서 엔비디아를 확실히 잡고 하이닉스랑 대등했다고 아직 증거가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과 엔비디아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엔비디아는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수요일 날 방송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에 그 장중고점 또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네, $1,000는 뭐 그냥 네, 시간 문제. 그렇죠. 저는 보이죠. 갈 것 같아요. 네. 꺾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컨퍼런스 한 거 이후에 해석들이 막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목할 점 좀 알려주세요. 네, 하나하나 지금 짚어볼게요. 일단 그 신제품을 발표했죠. 얘네들은 아키텍처라고 하고요. 네. 구조를 바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전에 우리가 뭐 H100, H200 뭐 이렇게 H200은 이제 생산되는 거고 네. 지금 막 판매하는 건 H100인데 H가 그 아키텍처 이름이거든요. 하퍼, HOPP 하퍼인데 이번에 바꿨어요. 아, 하퍼, 그레이트 하퍼 그게 이제 네, 그 이름이구나. 네, 하퍼가. 아키텍처 이름인데 GPU의 아키텍처를 블랙웰이라는 블랙웰. 이름으로 명명했습니다. 사람들 기억하기 좋게. 아세요? 블랙웰이 뭐 수학자인가 사람 과학 그러니까 과학자 이 사람 이름이라 그러대. 맞아요. 네. 그 이제 미국에서 무슨 미국 국립과학원인가 무슨 큰 아카데미가 나와요. 거기에 처음으로 입성한 그러니까 블랙 피플 그러니까 이제 흑인 네네. 흑인 과학자 이름이 예. 블랙웰이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블랙웰 의미 있게 아키텍처를 바꿔서 나온 게 B100, B200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 블랙이니까 B구나 거기는. 허퍼는 H, 100이 G100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건 그러면 그 전에 하퍼 대비했을 때 이번에 소개한 블랙웰이라는 아키텍처 기반된 GPU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이걸 나오죠. 그렇죠. 예. 아주 좋게 얘기했을 때 성능 면에서 추론이라는 성능, 훈련 학습이 아니고 추론 성능에서 30배까지 높다. 이런 게 헤드라인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앞으로 관심 있는 거잖아요. 추론 그렇죠. 쪽이죠. 맞아요. 네. 네, 추론이 이제 40%인데 앞으로는 더 많아지겠죠. 추론의 성능에서 40. 이거는 뭐 똑같은 조건하면 30배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한 5배 이상 성능이 똑같은 데서 5배, 4배 추론 성능에서 30배 차이가 나고 전력은 확 줄고 4분의 1 이런 얘기입니다. 사이즈가 커요. 사이즈가 크다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더 여러 가지 포함시키는 거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게 누가 TSMC가 만들어주거든요. TSMC가 4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요. 이게 임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3나노에서 만들 뻔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3나노는 더 공정이 어드밴스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더 뭔가 성능도 빨리 될 것 같고 뭐 코스트도 어쩌고저쩌고 다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3나노의 캐파가 부족해. 그러니까 아마도 3나노 캐파를 확보한다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지금 3나노는 거의 누가 하자면 애플의 아이폰용으로 쓰이거든요. 애플의 아이폰은 3나노 지금도 쓰고 있고 앞으로 3나노 또 그 다음 가야 되는데 지금 3나노 공정으로 하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4나노 공정으로 시작한다. 안정적으로 간다. 안정적으로 간다는 거죠. 앞으로 3나노도 갈 수 있겠네요. 갈 수 있죠. 그러면 성능이 더 좋아지겠네요. 맞아요. 근데 일단은 안정으로 간다는 게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네. 안정으로 간다는 건 GPU 생산을 지금까지 안정화가 덜 됐거든요. 얘네 설계해줬는데 GPU 생산이 쉽지가 않았는데 새로운 버전의 3나노 어려운 거 또 하게 되면 또 캐파도 부족하고 생산이 좀 불확실할 수도 있으니까 잘 됐다. 차라리 잘 된 건 아니지. 차라리 3나노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추론이 나왔거든요. 이 얘기는 하이닉스가 지금 엔비디아의 독점이잖아요. 네. 근데 마이크론이 들어갔다 그랬죠. 예.
2등. 근데 걔는 캐파 부족하잖아요. 삼성도 들어간다 하잖아요. 음. 2등, 3등 업체들한테 캐파를 이게 주려면은 생산의 필요성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GPU 생산이 잘 돼야지 거기 짝꿍이 되는 이제 HBM도 많이 엘로케이션 할 거 아니겠어요. 2등 업체들한테는 충분해. GPU 생산이 안정화가 빨리 되는 게 하이닉스보다는 더 기묘하죠. 그래서 어저께 또는 며칠 사이에 비록 전체 아웃풋에서 HBM 숫자는 매우 미미해요. 하이닉스의 5분의 1도 아니고 10분의 1도 안 되는 물량 기껏해야 그거 한다는 마이크론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거는 야 얘네한테 기회가 있어. 시간만 지나가봐. 올 연말 내는 되면은 왜? 이게 TSMC가 생산을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얘네 코스트는 둘째치고 우리 이건 GPU가 안정화되면 HBM 우리한테 마이크론한테도 떡고물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래서 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TSMC 4나노다 성능은 좋다. 그런 얘기고 물론 메모리 용량도 H100 지금 생산하는 거 80기가 2, 4분기도 생산하는 거 HBM 이게 3E가 아니고 영어로인데 HBM3E H200은 141GB인데 지금 얘기한 블랙웰로 나오는 내년에 나오는 거는 192GB. 메모리는 계속 증가되죠. 메모리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2점 몇 배 되는 거잖아요. 메모리 늘어나고 그 다음에 후발 업체들한테도 기회가 있고 성능은 좋고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어떻게 돼요? 밸류에이션을 무려 CT에서는 150불을 부를 때 PER을 15배를 줬어요. 올해 PER도 아니고 25년, 26년 평균 PER. 같은 로직이면 삼성전자에도 좋은 거네요. 당연히 좋죠. 네네. 당연히 좋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희석되고 하이닉스는 한국 회사니까 희석되고 그래서 그것이 마이크론만큼 못 간다. 어쨌든 중요한 건 성능이 엄청 좋고 그다음에 이것이 칩이 크다 그랬잖아요. 두 개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합쳤다 뭐 이런 게 있고 가격 첫날 일주일 전에 그 GTC 컨퍼런스라고 이제 엔비디아 했는데 그날 아침 다음날 아침에 화요일날 우리나라 시간인데 우리나라 주가는 안 좋았어요. 왜? 이거 블랙웰 했는데 가격을 얘기 안 했어. 이거 너무 비싸면은 안 팔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소리 있는데 그 다음날 얘기했어요. 한 3, 4만 불 될 것 같아요. 지금 원래 H100이잖아요. 그거가 2만 불, 3만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높은 가격인데 좀 거리가 애매하죠. 네, 이건 뚜껑 열어봐야 이게 코스트인지 실제 판매 가격은 더 높을지 이건 더 중요한 거 아니고 생산이 안정화되는 4나노하고 성능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요거는 그래프입니다. 보세요. H100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거 메모리, H200 지금 2분기도 생산하는 거 메모리, 이 MI300 빨간 거는 AMD 거예요. 뭐 생산량은 별로 안 되지만 그리고 이번에 B200 그 B200은 B100 곱하기 2이라 B200인데 한 190GB 메모리 늘어나죠. 이건 뭐 속도 빠르다는 거 넘어가시고 아까 이 G100 이거는 블랙웰이라는 게 있잖아요. GPU하고 CPU를 합친 거거든요. 그걸 슈퍼칩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GPU만 필요하지만 GPU하고 CPU하고 합친 거 그레이스 블랙 예전에는 GH 그레이스 하퍼 이 얘기예요. 뭐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엔비디아 주가만 얘기할 때 엔비디아가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소프트웨어를 팔아갖고 직접 버는 돈은 매출의 한 2, 3%도 안 돼요. 엔비디아가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원래? 얘네들은 주장하죠. 근데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네.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비즈니스는 매출의 5% 한 자리에서 하잖아요. 근데 의미 있는 게 했어요. GPU가 비싸잖아요. 이게 4만 불, 3만 불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GPU를 대여해 줄게. 4,500불 한 달에 4,500불 하면은 그거 갖다 써.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얘네가 GPU를 하면서 하는데 AI는 여러 가지 AI 그 버전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오픈 엣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구글도 나오고 딴 회사도 나오고 여러 버전이 계속 나오잖아요. 멀티버도 나오고 그런 거 내가 다 서포트해 줄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한테 구독 모델로 사가. 우리가 소프트웨어 모델을 사전에 학습해서 줄 테니까 엔터프라이즈 너네 그 기업들 이거 가져갔어. 소프트웨어 서브스크립션을 하겠다라고 본격적으로 서비스하는 구독료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비가 아니라 부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나 해야 그 칩만 팔아가지고는 엄청나게 성장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걸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안 있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도 말씀하신 블랙웰이라는 게 약간 플랫폼으로 간다는 게 그죠? 그렇게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건데 원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이런 게 있었군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네. 이 때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른바 NIM 우리 이거 금융학에서 얘기하는 님인데. 님 그거 말고 엔비디아 인퍼런스 마이크로 서비스 소프트웨어 구동 모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잘 되는 데 있어서 약간 겉다리를 말씀드리면 파트너십이 중요해요. 사실은 엔비디아가 첫날 20 며칠 날 발표했을 때 엔비디아 주가도 애매했고 우리나라 주가는 더 빠진 길이었는데 안 빠진 주식이었어요. 이틀 연속 올라갔어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됐을 때 컨퍼런스 했을 때 엔비디아보다 이틀 연속 올라간 주식이 있어요. PER이면 40배 되는데 그게 뭐냐? 시납시스하고 케이던스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반도체를 설계할 때는 설계 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자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Electronic Design 전자식으로 설계하는 시스템 EDS 전자식으로 설계하는 그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로 개발하는 회사가 전 세계 시납시스와 케이던스가 꽉 잡고 있거든요. 얘네하고 파트너십을 공고히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회사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입니다. 상단에 있습니다. 케이던스 시스템스인가 시납시스. 이 PR이 엔비디아보다 낮지 않습니다. 한 40배 돼요. 마진은 엔비디아처럼 높진 않아요. 그래도 30% 되죠. 근데 그 주식은 이틀 연속 갔어요. 3% 4%. 그러니까 우리가 최위의 그 전방 사업은 이런 거거든요. IP 설계하고 그 설계할 때 설계 툴 해주는 그런 회사들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 핵심인 거죠. 나머지는 뭐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먼 얘기 해드릴게요. 아마 우리 박사님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바이오 회사가 신약을 개발할 때 신약 후보물질이 얼마나 많겠어요. 매일매일 업데이트되고 그걸 사람들이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려면은 이게 복잡한데 기존의 표준화되는 컴퓨터 어떤 시스템에서는 한 수천 개의 모델을 이렇게 막 구별하는데 한 며칠 걸렸대요. 얘네는 몇 분 만에 한대요. 얘네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라면 저도 요거는 자세히 모르는데 이거 뭐냐 향후 이것이 AI를 이제 의학이랑 접목시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그게 툴이 만약에 진짜 효용성이 있다면은 이 바이오 업계의 생산성이 꽤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단축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좋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나왔을 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씩 다 테스트해 보는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사실 좀 표현이 좀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데 우리가 그런 걸 때 그냥 노가다라 그러잖아요, 노가다. 그죠? 그렇지. 1부터 100까지 어쨌든 계속 대입해 봐야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런 작업으로 하면 그냥 훅 해버린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업계 전반적으로 이게 그게 바로 생산성의 되면, 향상인 거죠. 근데 그걸 얘네들이 개발해 줄 수 있는 그 툴을 준다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로보틱스 보시면은 얘네가 옴니버스라고 버스가 그 버스가 아닌데 메타버스 할 때 버스는 BUS 버스가 아닙니다. VRS 옴니버스 여러 군데 다 허용될 수 있는 옴니버스라는 얘네의 그 현실 세계하고 피지컬 월드하고 가상 세계하고 연결시키는 플랫폼이 옴니버스라는 게 원래 있었거든요. 그거를 로보틱에 입힌 거예요. 로봇에 얘네 옴니버스가 이제 장착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랑 제약이랑 그 로봇은 이 AI는 결국은 이것도 엔비디아의 힘이 미치는 곳이다. 상당히 미칠 것이다. 그걸 암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은 그때 아까 시납시스하고 케이던스 같이 설계하는 툴 주가는 연속으로 올랐다 했잖아요. 또 오른 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로봇 주가가 올랐어요. 물론 엊그저께 새로 상장하는 엔젤로보틱스 있었지만 그것도 기대가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거 할 때는 AI 로보틱스 들어가네. 엔비디아가 일을 내네. 이것도 분명히 연결됐다. 그래서 AI 힘은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그렇게 보면은 상당히 확장 영역이 단순히 GPU가 아니고 생태계를 분명히 확장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PER이 단순히 35, 지금 36배 정도 되는데 36배다 40배다 그렇다고 이게 뭐 70배, 80배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등치가 커서 이 넘버가 나오면은 35배, 40배 PER이 바로 밑으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정당화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엔비디아 주가는 어디까지 갑니까? 얼마나 애널리스트 요즘 나온 게 1,200불, 1,500불, 1,500불 나왔다는 얘기 1,200불 가니까 지금 1,000불이 안 되니까 20%는 업사이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도까지 환하게 비춰지면은 그 이상 더 가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블랙에는 뭘 해준 거냐? 제목이 25년을 환하게 비춰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하지 않아요 라고 보는 거는 25년 실제 들어가서 이 제품이 생각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되고 아니면 또 생산이 문제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
기스가 나겠죠, 이른바. 근데 지금은 올해까지 갈 때까지는 쉽지가 그렇게 나쁘게 볼 만한 건덕지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다만 주가가 미리 1,100불, 1,200불 가면은 다음에 실적 발표됐다가 5월이거든요. 5월에 실적 발표될 때 또 3, 4, 5월인가? 1, 2, 3, 4. 맞아. 5월이죠. 5월에 2, 3, 4 실적 발표될 때 실적 오케이. 그런데 5, 6, 7 가이던스가 좀 낮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라갈 만큼 또 조정이 단기적에 있을지 모르지만 내년을 환하게 본다는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은 한 네. 아마 주가는 그래도 상승 곡선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게 한국 시장의 가장 큰 거였고, 이렇게 삼성전자 반도체를 HBM을 쓸 수도 있고 의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가 있었어요? 다음 얘기할까? 마이크론입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어요. 하나 보시겠어요? 네. 보세요. 목표 주가 150불. 이미 주가는 지금 110불 됐죠. 근데 제가 중요한 거 아무런 것처럼 PER도 과거보다 50% 프리미엄 줬어요. 이 친구 얘기가. 근데 그게 25년도 9월부터 26년도 8월치. 내년 것도 아니에요. 내후전까지 일부러 포함한 그 회계년도를 갖다가 과거에 받았던 프리미엄보다 50% 프리미엄 줘서 150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더 줘야 되는데 그렇지. 예. 줄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뭐 과거에 PR이 30배였는데 60배 줄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익을 땡겨오는 거지 뭐 그죠? 그렇죠. 네. 이제 그게 미래에 대한 꿈을 한 거고, 단기적으로는 이거예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좀 이따 우리가 할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한껏 올려준 것도 이게 촉발이 된 건데, 아까 그거는 25년 6년도 그래 그때 가보자. PER 멀티플 CT가 50%를 주든 말든 나는 20%밖에 안 올릴 수 있잖아요. 단기적 실적이 보니까 가격 상승이 높았어. 여기 보면 빨간 거 2분기 12월, 1월, 2월 얘네들 2분기인데 2월에 끝난 분기 실적을 따져 보니 ASP가 D램의 경우에 하이틴 한 18% 정도 올랐고, 낸드 30% 이상. 그럼 어떻게 보죠? 우리 1, 2, 3월 달 나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 정도 이상의 가격 상승, 비스무리하게 가격 상승이 있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원래부터 가졌다가 그러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다. 이것도 마이크로의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얘기했고, 또 한 가지는 처음에는 엔비디아 걸 쓴다 그래. 엔비디아가 삼성 걸 HBM을 쓴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빠졌어요. 그날 기억나세요?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거꾸로. 네. 근데 그 다음에 다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왜 그 다음에 올라갔을까요? 이게 또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안 거예요. 마이크론이 한다고 했는데 HBM 수요 대비 너무나 적어. 캐파도 한 6분의 1이고 생산성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산의 임팩트는 하이닉스의 12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영향이 어떻게 제한적이다. 그나마 그 조그만 건 다 팔렸고. 기껏해야 내년 또 가봐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하죠? 하이닉스 검토할 거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날에 이제 엔비디아 발은 삼성전자 영향을 미쳤지만 둘째 날,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많이 빠지고 그 다음 날은 이거 마이크론 임팩트 별로 크지 않아. 하이닉스가 일선 도미넌트해. 삼성이 들어간다들은 다 뺏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이닉스가 다시 올라가게 된 게 계기가 마이크론 실적이 또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관련해서 뭐 HBM 가면 한미반도체도 계속 가는 거예요? HBM 가면 하이닉스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계속 상승하는 거니까 하이닉스발 한미반도체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공시도 나왔지만, 또 하나 이거는 시장의 루머였는데 확인되지 않은 걸 왜 얘기하냐는 건 아니고 시장에서 그 루머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얼마 전에 실적에 대한 실적이 아니고 어떤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20만 원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20만 원 할 때 단순히 목표 주가 PER을 뭐 50배, 70배 이거 한 거 말고도 이익 추정을 높였어요. 얘네가 1년에 한 4천억, 5천억 정도 매출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과 한 달 전 대비했을 때 24년도 이익은 1,000억, 25년 이익은 500억을 한 달 전 대비 1,500억을 2년치에 올렸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삼성 하이닉스한테 더 추가된 거냐. 그렇지 아니면 뭐 마이크론 솔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게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이익도 추정치가 높아진 거에 대해서 근거가 없지 않다. 그 밸류에이션도 물론 PER 한 70배 되는 게 만만치 않은 숫자긴 한데, 그래서 하여튼 멀티플도 높이고 이익도 높이고 하다 보니까 목표 주가 그렇게 나왔고, 그럼 시장은 디스카운트를 하더라도 내가 오버한 거야. 디스카운트를 하더라도 지금은 룸 투 그로 할 게 있다. 이런 컨센서스가 잡히면서 올라갔다고 네. 할 수 있는 거죠. 네.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 10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특강을 무료로 오픈합니다. 소중하게 마련된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도주 발굴 비법을 전수하는 자리로 준비했는데요. 프리미엄 특강 일정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각 기수당 20명만 수강 가능한 만큼 빠르게 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를 비롯해 매일경제TV, 머니투데이 방송, SBS 비즈 등 경제TV 1등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프리미엄 무료 특강과 함께 시청자들의 2024년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제가 아침에 머니투데이 방송하면서 코멘트를 반도체 목표가 올리는 게 아주 본물이 터졌다. 경쟁적으로 그죠? 약간 경쟁적으로 막 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 말은 어쨌든 산업이 좋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리포트가 옛날 잣대를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시각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옛날 잣대를 보면 안 된다는 거는 옛날 잣대를 일단 그 친구가 정확히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깡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확실한 거는요. 달라진 거는 삼성전자가 기준이 아니고 하이닉스가 기준이에요. 달라졌네. 옛날 잣대는 삼성전자 기준이었잖아요. 삼성전자 얼마, PER 얼마 하면은 거기에 디스카운트 30% 40% 하이닉스 이런 게 되는데 지금은 하이닉스 PBR 얼마, 디스카운트 20% 얼마, 삼성전자 얼마. 이렇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HBM에서 엔비디아를 확실히 잡고 하이닉스랑 대등했다고 아직 증거가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기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있고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는 아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삼성 하이닉스가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이유는 알아요. 그건 짧게 하겠습니다. 이유? 마이크론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근데 마이크론 생산하는 건 마이크론만 좋아지겠어? 걔네는 별거 없어요. 그 또 하나. 마이크론 이게 뭐라 하냐면 우리가 일반 디램을 하다가 HBM을 생산하다 보니까 로스가 나는데 생산성이 달라서 그러니까 같은 웨이퍼에서 나오는 칩수가 너무나 적어서 너무나 적은 거 플러스 수율이 너무나 안 나와서 그 얘기는 빼나왔지만 그게 그거거든요. 기존 제품을 하다가 일반적인 잘 안 팔린다는 트래디셔널 서버 PC 휴대폰용 생산을 하는 거를 HBM을 자기네도 하려고 막 투자하다 보니까 원래 몇 개월 전에 생각했을 때는 로스가 2배였다 그러면은 지금은 3배 정도의 로스가 난다는 거예요. 로스가 거의 50%가 더 로스가 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죠? 그러면 기존의 반도체도 수급이 딸린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예. 딸릴 수 있다는 얘기여서 그렇죠. 2분기부터는 반도체 가격이 덜 오를 거라고 보통 보고 있어요. 지난 4, 4분기 올해 1, 4분기 얘네 실제 발표됐다시피 15% 20% 성장 가격 올라갔어요. 근데 당연히 2분기는 뭐 한 7, 8%? 3분기는 뭐 5%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호사가가 아니고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그게 반도체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2분기. 그러면 우리 여러 언제 되면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장이 거의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안 오를 수도 있어.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 차이가 삼성전자에 대한 올해 실적을 27조에서 35조까지 왔다 갔다 하고 한일 실적을 8조에서 13조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2분기 이후에 반도체 가격이 둔화되는 정도에 대한 건데 마이크론 얘기한 거는 HBM을 서포트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로스가 생각보다 클 거라는 얘기를 강조했다는 것이 얘네들이 HBM 들어간다는 거 효과 이상으로 더 나중에 드러난 게 그 마이크론 서프라이즈 실적이 삼성 하이닉스에 기대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야. 엔비디아가 HBM이 벌어먹이는 쪽이 많네. 아니 왜냐하면 그러니까 HBM 잘 나가는 건 알았는데 HBM을 생산하려고 하니 그죠? 캐파를 뭐 공장을 팍팍팍 질 수 있는 거고 기존 라인을 그렇죠. HBM 쪽으로 이제 돌리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도 수율이 잘 안 나오고 그러죠? 생각보다 더 많이 로스. 네. 그러니까 값은 많이 받은 일로 가다 보니까 그렇죠. 기존의 반도체 경기도 좋아질 걸 기대했는데 이쪽은 생산을 덜 하니까 가격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빨리 가격이 많이 올라갔더라도 그것도 부메랑으로 내려가는 거는 글쎄 이게 과거랑 다른 패턴이라 아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 맞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한두 분기는 끝나지 않고
한 1, 2년 갈 수 있다. 아니, 2년은 몰라도 올해까지는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아니, 그것도 이제 저도 리포트는 자세히 못 읽어봤는데 아침 자리여가지고 제목만 봤는데 과거에 이제 따르는 건 이제 반도체 업황인 거죠. 그죠? 네, 그렇죠. 업황이 좀 다운됐다가 좋아지는 이런 사이클인데 지금은 그 사이클보다 AI가 훨씬 더 큰 파고를 만들어내서 길게 갈 수 있다. 수요도 엄청 늘어날 수 있다는 더 크게 늘고 더 길게 간다. 그런 로직인 것 그 같아요. 로직에 의해서 올해 실적이 아까 삼성전자가 27조에 35조 있잖아요. 네. 이 친구는 37조. 내년도 컨센의 삼성전자가 한 50조 될 정도인데 이 친구는 57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올해 12조 정도가 그 컨센서스인데 13조. 내년에 컨센서스가 20조거든요. 하이닉스가 27조. 그러면 실적 얘기 좀 해보죠. 네, 구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이제는 거예요. 실적을 어쨌든 네, 1분기 실적을 봅시다. 까봐야 될 텐데 네. 삼성전자 첫 번째. 지금 3월 초에 4조 4천억이었어요. 이익이. 참고로 4, 4분기 때 2조 8천억이었습니다. 이 정도 와도 괜찮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요즘 2주 사이에 5개 중에서 4개가 5조 이상을 불렀어요. 그래서 컨센서스가 4조 9천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1분기 OP가 지난주까지. 근데 이번 주 들어와서 지금 월요일 화요일에 나온 게 두 군데가 있었는데 5조 6천, 5조 7천. 5조가 아니고 5조 후반대까지 나왔어요. 그러게요. 그럼 이거 다음 주 어떻게 돼요? 5조가 되겠죠. 6조 갈 수도 있고. 6조는 안 되고. 네. 6조 불가능하고. 그래서 컨센서스가 5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실적이 다음 주에 나올 때 5조 안 나오면 실망이지. 그거예요. 그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게 아까 마이크론한테서 반도체 가격이 18% 30% 올라갔다는 걸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건데 한번 볼까요? 그리고 하이닉스 마찬가지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조 한 6천억 정도가 컨센서스가 최근에 높아졌어요. 근데 요즘엔 리포트가 오늘 나온 거 23만 원 포함해서 네. 전부 다 20만 원 이상이에요. 그리고 무려 어떤 사람은 2조 4천억에게 이건 아닌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생각보다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아지는 건데 하나 들어갈게요. 반도체에서 아까 기억나세요? 마이크론이 18% 가격이 올랐다는 게 얘네들도 이미 10% 후반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요거 반도체 디램 가격을 그러니까 출하량은 비슷해요. 출하량은 1분기 때 원래 비수기라서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15% 아니면 낸드 마이너스 5%가 아니면 그냥 플랫 이 정도인데 가격을 보실래요? 이게 얼마였죠? 평균 10% 중후반이잖아요. 근데 마이크론 거 보니까 중후반은 중이 아닌 것 같아요. 후반인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낸드가 커요. 아까 마이크론이 30%였는데 우리 또 10% 초중반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동안 낸드가 계속 회복이 안 됐었던 거잖아요. 그죠? 어려웠던 게. 그렇죠. 이게 10% 초중반이 아니고 10% 후반 20% 넘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마이크론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삼성전자 이익이 아까 4조가 아니고 4조 중반이 아니고 5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하이닉스 보실래요? 보실래요? 물량 보지 마시고 ASP 보세요. 18% 20% 요건 비슷한 것 같죠. 하이닉스. 낸드는 20% 초중반인데 아니야. 20% 후반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은 전체적으로 하이닉스는 1조 후반 삼성전자는 5조대가 나온다고 기대한 게 주가에 반영된 거고 그게 안 되면 조건이 있는데 조정이 있는데 안 될지 안 될지는 지금은 정확히 모르는 거지. 거기다가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 10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특강을 무료로 오픈합니다. 소중하게 마련된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도주 발굴 비법을 전수하는 자리로 준비했는데요.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를 비롯해 경제TV 1등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프리미엄 특강 일정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프리미엄 무료 특강과 함께 시청자들의 2024년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이거 보실게요. 기준이 뭐라 그랬죠? 하이닉스부터 얘기하자. 오늘 지금 말씀하는 이 순간에 18만 원대가 가 있는데요. 보시면 최근 3월 11일 이후부터 10개 리포트 중에서 7개가 목표 주가를 전부 다 20만 원 이상 최고 바뀌었습니다. 오늘 23만 6천 원까지 나왔어요. 야, 그 전에 하이닉스 목표가 20만 원 하면은 말이 안 되죠. 그게 뭐야? 뭐 근데 그게 말이 된다고 그러니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올해 1분기 때 1조 5천억, 올해 4, 4분기에 5조 하면은 5조 곱하기 4개 하면 20조거든요. 20조면은 곱하기 10배 하면 200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서는 20만 원이 원래부터 생각했는데 한 분기 하면 가야 되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올린 거예요. 어쨌든 지금 평균은 20만 넘었습니다. 지금 18만 원이니까 따라가기 애매하죠. 그러면 이게 어저께 17만 6천 원이니까 지금 PBR
9배, ROE 14% 갖고는 주가가 18만 원 이상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년도 실적을 잠깐 볼까요? 여기 보세요. 우리 박사님 보세요. 올해 지금 컨센서스가 1조 5천 7천원 시작해서 4, 4분기 때 4, 5천원 가면 올해 한 10조 넘어가는 거 맞잖아요. 근데 내년에 5조 곱하기 4개 하면 19조잖아요. 오늘 나온 리포트는 27조도 나왔어요. 그럼 ROE가 20% 넘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충 ROE가 10% 후반대면은 이런 회사는 2배 줄 수 있거든요. PBR 2배 주면은 20만 원 넘고 2.2배 주면은 22만 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이렇게 추론되는 거죠. 이게 가야지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비추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이익이 꺾일 때 주가도 꺾입니다. 그러니까 분기별 실적이 올라갈 때는 주가가 여간해서 안 꺾일 것이고 지금 최고 나온 게 25만 원, 23만 원 정도니까 곱하기 얼마 하죠? 0.8배. 그럼 최고 24, 5만 원 곱하기 0.8배 하면 한 19만 원 얼마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20만 원 좀 못 미쳐서 조정의 여지가 있는데 꺾이는 거 여부는 그때 가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하이닉스 내년에 20조 흑자 이상 ROE 20% 가까이 되니까 PBR 한 2점 몇 배 하면은 20만 원 안 차.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삼성전자는 목표 주가가 9만 5천 원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익이 내년에 한 50 넘어가거든요. ROE도 얘네도 높아지거든요. 그럼 하이닉스가 아까 얼마나 했어요? 하이닉스가 한 PBR 2배 되니까 삼성전자는 그보다 디스카운트 조금 해서 1.78배를 적용하게 되면 그 10만 원 정도. 그래서 하이닉스가 20만 원 안착이 안 됐는데 삼성전자가 10만 원 근처 간다는 거는 말이 된다 안 된다? 현재는 안 돼. 그래서 심플로 하면 하이닉스가 한 20만 원 초중반 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9만 원대 안차. 이것이 각도가 맞을 것 같고 이 속도가 달라지는 거는 딱 한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어요. 2분기, 3분기 넘어갈 때 삼성전자는 HBM3 뭐 12단 버전을 성공적으로 들어가고 도중에 하이닉스가 콜이 잘 안 되는 거야. 아니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뒤바뀌면은 그때는 거꾸로 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하이닉스가 한 PBR 2배 넘어가서 20만 원 안착하고 그다음 삼성전자가 9만 원 가고 이런 흐름이 올해 2분기 일어나거나 만약 늦어지면은 올 연말에 일어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베스트 케이스 for 하이닉스 앤 삼성전자 주가 예측입니다. 지금은 역시나 어쨌든 간에 하이닉스가 앞에 있는 거네요. 그죠? 앞에 있죠. 기준을 잡는 거네요. 그죠? 겁니다. 옛날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기준 잡고 얼마를 디스카운트 했는데 지금은 하이닉스를 기준 잡고 삼성전자가 10%냐 20%냐 디스카운트. 그동안 사실 SK 하이닉스 갈 동안에 삼성전자 못 갔으니까 그죠? 그렇죠. 꼭 갭 메우기를 이제 해갈 수 네. 있다.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러게요. 근데 목표 주가를 산정하면서 너무 이익을 뭐 보통은 우리가 EPS 추정할 때 뭐 12개월 선행 PR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상으로 2025년 이런 걸 너무 땡겨 쓴 거 아니에요? 25년 정도. 네. 그러니까 HBM 발 때문에 네. 아까 말한 것처럼 HBM 효과로 인해서 다른 반도체도 선순환이 돈다는 거 하면은 내년까지의 사이클은 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25년 거를 땡길 수는 있죠. 26년까지 땡기는 게 애매하죠. 아까 말씀드린 아까 뭐랬지? 그 CT에서 한 마이크론의 주가를 예측할 때 25년 9월부터 26년 8월을 했잖아요. 그거는 약간의 악유가 될 수 있어요. 26년까지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25년 정도까지 땡기는 건 지금 24년도 4월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25년 상반기까지 땡기는 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바뀐 거 같아요. 옛날 겁니다. 같으면 같으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인데 지금 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보유자는 갖고 조금 있는 거지. 먹었다고 팔 필요 없다. 2분기 지나갈 때까지 한번 보자. 네. 네. 스텝 바이 스텝. 물론 이론적으로는 목표 주가 그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한 15%밖에 업사이드가 없어요. 대충.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2,750인데 10%면 3,000이에요. 장이 10% 올라서 3,000 되고 얘네가 더 오르면 15%면 에브리바디 해피해요. 그리고 내년은 가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15%가 뭐 하면 와닿으면은 절대 안 팔죠, 사람들이. 보유자는 그렇고 그렇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이 고민되는 거지. 그동안 뭐 하다가. 맞아. 저 자주 만났어야 되는데. 네. 농담이고요. 네. 눌림목 있을 때 사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사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삼성전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아지면 뭐가 좋아지겠죠? 밑에 소비자들 가동률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투자를 하기 전에 일반적인 투자보다는 HBM 투자고 HBM 투자보다는 지금은 이제 가동률이 높아지니까 소재 쪽이 좋고 소재하고 HBM인데 HBM 지금 1분기 실적을 앞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요 1분기 실적이 애매한 주식도 있어요. 소부장 중에서 대장주 중에서도 또 IP 회사 중에서 실적이 안 나오는 주식이 있어요. 장기기는 좋은데 그런 주식이 속가지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갈 때 같이 못 가는 주식이 같이 가는 주식보다 훨씬 개수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소외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1분기 실적까지 넘어가고 한미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틴다는 가정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선순환에 들어갔고 가동 높이면은 소부장제하고 그런 쪽으로 사슬상승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는 한미반도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참 그 주가를 딱 어느 주가든 간에 15% 정도면 업사이드가 확실하면 괜찮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물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엔비디아 만약 좋더라도 이 주식 합해서 40% 또는 50% 실느냐 포트에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또 어떤 부메랑이 있을지 모르니 포트 믹스도 조금 생각하자. 이 다음 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 10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특강을 무료로 오픈합니다. 소중하게 마련된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도주 발굴 비법을 전수하는 자리로 준비했는데요. 프리미엄 특강 일정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각 기수당 20명만 수강 가능한 만큼 빠르게 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를 비롯해 매일경제TV, 머니투데이 방송, SBS 비지 등 경제TV 1등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프리미엄 무료 특강과 함께 시청자들의 2024년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네. 3월도 다 가고 있고요. 네. 3월 선방했습니다. 그죠? 3월 선방했죠. 선방했고요. 네, 이제 몇 가지 우려 섞였던 것이 네. 하나씩 해소되면서 뭐 GTC도 있었고 네. 실적도 그렇고 그다음에 FOMC 지나면서 FOMC 그렇죠? 됐죠. 네. 네.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은 이제 올해 목표치를 한 3,000으로 올리는 맞아요. 곳이 몇 군데 네.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방보다는 위쪽을 열어놓고 대응하는 게 맞습니까? 네, 그 맞죠. 예. 일단은 결과론적으로는 뭐 CPI, PPI가 헷갈리면서 다시 금리를 빨리 못 내리고 네. 그러니까 그럴 줄 그 알았는데. 우려가 FOMC 이전에 있었잖아요. CPI, PPI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FOMC 뭐라 그랬죠? 결론적으로 FOMC는 네. 3번 점도표 유지 그러니까. 금리 인하 했는데 아주 심플하게 웬만하면 금리 인하는 해요. 그러니까. 그 말 믿어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할 가능성이 좀 높지만 혹시 안 하고 7월 달에 되더라도 결국은 해요. 그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CPI, PPI가 약간 놀아갔지만 1, 2월 달은 일단 일시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점도표는 유지됐다. 그런데 보시면은 점도표 유지됐다는 거는 이 좀 금리가 인플레가 내려가야 되는데 인플레가 아직 의미 있게 내려가지 않았는데도 점도표 유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세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오늘 녹화하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코어 PC가 2.5인가 2.8인가 나오는데 네, 2.8인 것 같은데. 2.8 근원이었고 코어는 2.45인데 업사이드가 나오면은 CPI, PPI 볼 때는 다른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높다 하더라도 다른 스탠스를 취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번에 그 CPI, PPI 이런 때 높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동시에 뭐가 했냐면 GDP 포켓을 높였어요. 올해 1.4%를 작년 연말에 시작했는데 2.1인가 올렸죠 지금. 그렇죠. 1분기 GDP 예측도 여전히 1.8, 2.1이에요. 그러면 2% 이상 되는 거다. 그럼 경기가 좋다는 거잖아요. 경기가 좋다는 건 연착륙 기대감을 높이는 거가 되지만은 동시에 아까 코어 PC도 높였거든요. 올해 연말이 2.4가 아니고 2.6이에요. 아니 올해 연말이 2.6인데 이번 달 나오는 게 2.8 나온들 그 무슨 문제 되나요? 그러게요. 추세가 내려가는 거예요. 코어가 원래보다는 다소 높지만 그렇죠? 경제도 탄탄하고 실업률은 오히려 더 낮췄어요. 그런데 연방기금 금리는 원래대로 내춘다고 했거든요. 물론 내년은 가봐야 되겠지만 이게 뭐냐? 올해까지는 일단 금리를 낮추는 액션을 분명히 취한다는 거야. 웬만하면. 그러니까 네. 왜 웬만하면이나 여기 아까 있지. 만약에 유가가 지금 82부인데
전쟁이 아주 확대돼서 모르는 거예요. 90불 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게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뭐 끝났지만 일본이 N 고를 못하고 금리 그러니까 YCK 컨트롤을 그러니까 해제를 못하고 계속 끌고 가면은 뭐 그런 것도 이슈도 있고 중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가지 나쁜 시나리오 따지면 금리 인하를 얘네들도 늦출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인 것도 있어요. 선거가 있잖아. 선거가 그러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쩔 수가 없어. 이거 한번 해야 돼. 이게 물가는 사실 조금 저기서 끈적끈적 덜커덩 오르는 게 맞아요. 네네. 그거 근데 신경 안 쓰겠 뭐 돈케어잖아, 그죠? 그죠? 뭐 그럴 수 있다. 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그 물가 목표치나 혹은 금리 목표치도 2%가 아니라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어. 그죠? 중립금리라는 걸 소식 올라가면서 기조 자체를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큰 시역이 없으면 내려간다는 걸 뭐 파월이 지금 사실은 좀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대놓고 얘기한 거죠. 네, 그러니까요. 이게 그 저거는 있어요. 저기 그 뭡니까? 얘네들이 그 뭐 커머셜 그 저기 프로퍼티 그 상업용 부동산 이슈도 있고. 네, 그렇죠. 이슈 있긴 그렇죠. 하죠. 네. 갑자기 나왔을 때 금리 인하를 너무 늦춰가지고 혹시라도 나쁜 빌미가 이 선거 임박해서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큐티를 만지작거린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거 봤을 때는 밸런스를 갖추는데 액션을 한다. 그게 에브리바디 해피할 것 같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 거예요. 네. 이 기조 하에서 장의 흐름도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4월 전망 해볼게요. 네네. 4월에 일단 변수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이제 총선이 있고. 그렇죠. 그죠? 네. 또 뭐가 있네. 실적은 3월까지 실적이 4월에 초에 4월 5일 날 삼성전자 나오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업데이트를 뭐 많이 하겠죠. 하이닉스, LG전자, 뭐 LG, 뭐 에코프로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난무하면서 기대와 실망이 막 오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요 변수는 1분기 실적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상에 부합해야 됩니다. 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그렇죠. 예. 아주 가열차게 올라갔는데 일단 지금 말씀드린 3월 달에 오늘 27일이니까 28일 날 배당락이 있죠. 각종 은행들 배당락이 내일이에요. 삼성전자 포함해서 분기 배당하는 거. 그거 하고 그리고 4월 달 뭐가 있습니까?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 전후해 가지고 혹시라도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감히 예측하는 건 아니고요. 정부의 정책이 강도가 혹시 변화가 있을까?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의심의 눈초리가 있잖아요. 있죠. 이거 선거용 아니야? 뭐 아니야. 그런데 선거 끝나고도 계속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열차게 계속 뭘 낸다 그러면 이게 진정성이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총선이 끝나면 다음 선거는 또 언제 있어요? 대선이 있잖아. 대선. 네, 그죠? 네. 그때까지 어쨌든 간에 정책을 하고 정치인들은 그렇죠. 이슈를 밀어붙여야지. 끌고 가고 싶어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명확한 우리 투자가들은 네. 지금 빼고 지금 힘 그렇죠. 뺐다가 그때 힘을 응축해서 4월 10일 이후에 재차하자 이런 분들도 있어서 오늘 은행주가 많이 빠지는 이유 중에 내일 배당락을 미리 예상한 것도 있고 그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좀 그런 건 있는데 제가 여당 편 드는 건 아닌데 네. 어쨌든 여당이 만약 대패하거나 많이 지면은 세제 개편은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 물론 야당이 그 기업 밸류를 완전 반대한다. 제가 그걸 뒷바인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세제 개편이나 이런 것이 추진이 늦어지거나 갑론을박이 있을 소지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미리 생각해서 좀 뺀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게 두 번째 변수. 실적 뒤에서.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원화가 강세가 좀 되는 것 같으면 빨리 들어올 건데 원화가 강세가 빨리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엔화하고 위안화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5월 1일 날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5월 1일 정도 되면은 한 달 정도 지나면은 N저 효과, 지금 뭐 저기 뭐 북채 사고 뭐 한 거 효과도 결국은 N고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CPI 넘어도 계속 나올 것이고, 그럼 결국 한 달은 사람 달러 상승할 것이고, 그 다음에 5월 1일 돼서 만약에 6월 달에 금리를 내린다는 게 좀 더 명확해지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그럼 5월 지나면서부터는 원화 강세가 좀 속도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단기적으로 원화 강세가 빠르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1분기 실적과 총선 전후와 환율에 대한 기대감과 경계감이 섞여 있기 때문에 비록 AI라든지 뭐 오늘은 그렇습니다만 뭐 제약 바이오도 가고 2차 전지도 바닥에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받쳐준다면 긍정적으로 일봉시도 좋고 환율도 1340에 더 이상 올라가진 않고 1350에 내려가고 총선 이후에도 근본적인 바뀌지 않는다면은 제 생각 봤을 때는 2800 800에서 안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걸 저는 희망을 좀 갖고 있고요.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도체만 바꿔본다면 2600 이하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2600에서 2950 딱 중간이네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항상 이럴 때마다 이제 PBR이나 PER 얘기하잖아요. 근데 조금 올라왔죠. 네, 올라왔죠. 11.3배 정도 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어떤 밸류 기준으로 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보면 업사이드가 남아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한번 예, 보시겠습니까? 예. 12개월하고 10년 동안의 평균 우리나라 코스피 PER인데요. 평균이 한 10.5배, 11배 안 됐습니다. 지금이 요게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약간 올라갔다 하면 11.3배 정도 되겠네. 약간 평균 약간 올라간 거예요. 또는 약간 올라간 거죠. 근데 21년도 코로나 직후에 14배. 아, 미친 듯이 올라갈 때 아무것도 없으니 거품이었죠. 내려갔다가 8배까지 내려갔다가 얼마 전에 이제 금리 인하 빨리 된다고 기대해가지고 13배 갔었죠. 어디까지 갈까요? 2850 정도가 12배 조금 넘는 겁니다. 12배. 그래서 2850까지는 볼 수 있을까? 여기까지가 지금 볼 수 있는 비지빌리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준 자체가 올라가야 돼요. 네. 미국은 뭐 보통 20배 그죠? 이익에 대해서 20배 주는데 그렇죠. 우리는 맨날 10배야.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그러는지. 희망을 그죠? 줄까요? 여기 네. 아까 PER로 11.3배에서 12.몇 배 간다 했잖아요. 네. ROE가 아직 8% 돼서 그런데 우리가 PER이 이제 1배 이제 막 넘어가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PBR. PBR로. 과거 이렇게 낮았을 때가 0.8배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고 그렇죠. 일정인데 우리 일본도 작년 총과 1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는 PBR이 낮았어요. 1.1배인가 2배 정도. 지금 1.6배거든요. 한 40%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멀티플 확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0.9배 얼마까지 했잖아요. 예. 이 1배 넘어가는데 한 1.3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2배 정도까지는 1.12배 정도까지 오면 되지 않겠어? 최소한 그것이 아까 비슷한 넘버 네. 2,900 가까운 넘버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 재평가를 좀 정책적으로도 받기를 기대하고 그러면 네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지고 그러면 갈까요?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를 지금 50% 씩이냐 말이 안 되죠. 이거 저희가 촬영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네. 그동안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그렇죠. 이것도 하고 나면 나중에 또 저 사람 또 나와서 햇소리 하는 거 보니까 또 꼭지다 이러니 꼭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의포트를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데는 제가 자주 일주일에 한 2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는데 이 얼마 전에 이번 주 월요일인가 지난주 금요일에 했던 건데 현금 20% 80 어떡하냐? 시장을 사라. 대한민국 밸류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형주 위주로 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행이고 자동차가 다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코덱스에 한 18% 넣고 ETF 인덱스로 뭐가 됐든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반도체 20%. 근데 대형주 중심으로 삼성 하이닉스 엔비디아 그리고 나머지 소부장제는 ETF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한 30-40% 되는 거죠. 여기 정도가 네. 오케이고 그다음에 밸류업 4월 10일 전후 이게 자동차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은행이 들어갈 수도 있고 조선 방산 에너지 방산도 괜찮지만 하프로 10% 제약바이오 10% 좀 맞나요? 나머지 거는 상대적으로 저는 이거는 약간 이 트레이딩 영역이라 봐서 8% 이렇게 했을 때 20%인데 이게 장이 많이 올라갔다 생각하면 현금은 30%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조금 오히려 확보해 놓는 그 30%인데 여기서 빼면 안 되고요. 이 뒤쪽에서 많이 오른 거 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요 정도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베스트인 것 같고요. 참 목표적으로 잘 20%는 그 본부장님 차원에서는 평균적으로 좀 가져가는 현금 비중이에요.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아주 초짜는 이것도 리스크하죠. 한 30% 40% 될 수 있는데 욕심이 막 날 텐데 자기가 그렇게 잘하지 못하면은 현금이 10% 이거는 위험해요. 이 꼭지일 수 단기 꼭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는 한다. 고수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한 20%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그 삼성전자 목표 주가 에너지에서 9만 5천 원 하잖아요. 또 10만 원 보잖아요. 하이닉스는 20만 원 안 차 22만 원 보잖아요. 22만 원 얼마까지 보라고요? 시장이 과열할 때는 곱하기 0.9 하세요. 시장이 과열이 아니라 내가 욕심 부르면 0.8, 0.9, 0.8, 0.9 해가지고 그거 안전 마진이 확보됐을 때만 그렇죠. 접근하는 거고 엔비디아는 제가 봤을 때 저는 한 1,300불 이상은 갈 것 같아요. 그럼 곱하기
거기는 0.7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거기 안정하니까. 그렇죠. 0.85배 해가지고 거기까지는 가본다. 이런 생각. 1,100불 되나? 뭐그 사람들 1,300불 이런 정도로 보시고 뭐 합류한데서 나머지도 비슷비슷하게 보시고 흔히 얘기하는 뭐 1조 이하짜리는 그건 이쪽에 영향이 있어야 돼요. 같은 반도체가 아니에요. 실적이 안 나오면 꽝이거든요. 흔히 CXL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CXL은 HBM하고 다릅니다. CXL은 HBM을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리더는 맞지만은 그게 시장이 뭐 27년도에 20% 될지 15%일지 몰라요. 뉴로모핀. 그건 너무 먼 얘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그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4월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4월 전망과 또 가상 포트 전략까지 김장렬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